안녕하세요. 혼자 수다 떠는 다다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의 일본 출산 이야기예요. 저는 아이가 3명 있고요. 셋 다 일본에서 출산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아이를 출산한 이유는 오랫동안 일을 쉴 수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한국에서 출산을 하려면 최소 3달에서 길게는 반년 정도 쉬어야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 다 한국에서 낳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조리원이라는 데 꼭 들어가 보고 싶어서. 조리원 들어보셨어요? 조리원은 아이를 낳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이상 조리원에서 지내기도 하는데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조리원에서는 아기를 봐주고요. 산모에게 삼시세끼 밥이나 간식 등을 챙겨주고요. 마사지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 케어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해요. 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산모가 마음 놓고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리원 천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리원을 나와서 집에 가는 순간 육아 지옥이 시작되니까요. 저는 이 조리원보다도 조리원 동기가 너무 부러웠어요. 조리원 동기가 뭐냐면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고 같은 시기에 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친구가 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조리원 동기가 평생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또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고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아이들을 같이 예쁘게 꾸며서 사진을 찍기도 해요. 신생아 때부터 그룹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이 너무 귀여워요. 저도 그래서 조리원에 들어가서 조리원 동기도 만들고 또 아기들 귀여운 사진도 찍고 싶었어요. 2번째 이유는요. 이게 바로 진짜 이유인데요. 저는 무통분만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낳고 싶었어요. 무, 없다는 뜻이죠. 통, 고통. 고통이 없는 분만을 한국에서 무통분만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큰애를 낳았던 10몇 년 전, 그때 한국에서 무통분만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일본도 무통분만이 있긴 했는데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정말 쫄보의 겁쟁이거든요. 쫄보, 겁쟁이, 이건 다 같은 말인데요.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저는 병원을 정말 무서워하고 엄살도 심하거든요. 엄살이 심하다는 말은 조금 아픈 걸 진짜 많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을 엄살이 심하다고 해요. 저는 쫄보의 겁쟁이의 엄살이 정말 심한 사람이에요. 또 출산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자주 출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보기만 해도 무섭죠. 특히 여자들은 그게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분만이 너무 무서워서요. 일본하고 다르게 한국은 꼭 자연분만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분만, 자연스럽게 분만하는 걸 말하고요. 제왕절개, 배를 잘라서
아이를 꺼내는 걸 말해요. 일본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허락해야 제왕절개를 할 수 있더라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냥 꼼짝없이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연분만이 싫어서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일본에서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튼 저는 모든 걸 체념하고 현실에 맞는, 제 상황에 맞는 병원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당시에 일본 지방 도시에서도 조금 외곽에 살고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게 적었어요. 또 그때는 제가 차가 없어서 교통이 편한 곳이어야 했거든요. 가족이나 형제도 다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해야 됐어요. 그렇게 고른 병원은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개인 병원이었어요. 다 포기하고 그냥 고른 병원이니까 저는 뭐 별로 기대가 없었죠. 근데 이 병원은 마치 운명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왜냐면 이 병원은 무통분만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일본에서 무통분만을 정말 찾기가 어렵다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은 무통분만 전문가에다가 무통분만 예찬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에게 딱 맞는 병원이었던 거죠.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무통분만을 예약했던 친구가 아이를 낳았어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무통분만 못했대요. 왜 못했냐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분만 의사가 있고요. 무통을 해주는 마취 의사가 따로 있대요. 근데 이 마취 의사는 낮에만 있고 저녁에는 퇴근을 한대요. 새벽에 아이를 낳았던 제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무통 없이 아이를 낳아야 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늦은 밤에 태어날 수도 있고 새벽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무통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혹시 몰라서 병원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몇 시에 태어나도 무통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심을 했죠. 또 다른 친구가 무통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또 그 친구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무통분만을 해도 아프대요. 왜냐면 진통이 먼저 시작되잖아요. 진통이 시작되고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 절차를 밟고 또 입원을 하고 진짜 분만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그 사이는 다 아픈 거예요. 무통 주사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통 분만을 해도 고통이 제로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쫄보 겁쟁이였던 저는 또다시 걱정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저의 출산 날도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출산 이틀 전인가요?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은 했지만 진통도 시작되지 않았고요. 아이도 태어날 기미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퇴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다릴 순 없으니까 내일 낮에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퇴근하신다던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오시더니 혹시 자기가 퇴근한 다음에 진통이 시작되면 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무통주사를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통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의 그 판단이 되게 정확했어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무통주사를 놔주시고 한 4, 5시간 지났나요?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거든요.
저는 고통이 아예 없어서 그게 진통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몸이 이상하니까 조산사를 불렀고요. 조산사가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쯤 지났을 때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한국에서 낳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짜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오히려 무통분만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도 새벽에 태어났거든요. 설사 낮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무통 주사를 맞기까지 진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통 주사 맞을 때까지는 아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 개인병원을 선택했는데 그 우연한 선택이 저에게는 너무 행운이었던 거죠. 저는 정말 아무런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거든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이렇게까지 운이 좋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출산 이야기를 하면 일본 사람도 놀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놀라요. 그렇게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다고요. 네, 저도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쫄보, 겁쟁이인 저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신이 저를 도와준 것만 같았어요. 저의 출산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